외신 잡는 개코수학의 장예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전반적으로 1차 방정식을 개념 부분에서는 싹 다 훑어보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이 남았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문제, 우리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유형,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 유형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기타 활용 문제들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했겠지만 활용 파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활용에 대한 공부들, 뭔가 개념들을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문제 푸는 순서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주의할 사항들, 미지수를 어떻게 놓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식을 잘 좀 연결하시고 답 찾는 과정에서 좀 여러분들이 단위 쓰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들 거쳐주셔야 된다는 것,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거리 속력 시간에서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읽고 식을 연결해야 되는지 그 파트, 자, 식을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요거 하나 미리 챙기시고 가시면 되고요. 자, 오늘 또 거리 속력 시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선생님이 싹 다 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만의 4단계 개념 코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이 많다. 등산은 평지를 빠르게 걷는 속보, 가볍게 뛰는 조깅과는 다르게 자연적인 높낮이에 맞춰서 장기간 걷는 유산소 운동이다. 자, 운동 효과는 크게 심폐 기능 향상, 또 뭐 근력 강화, 정신적 만족감 등이 좋다고 한다. 선생님도 가고 싶다. 자, 다짐이는 일요일에 동네 근처에 산에 다녀왔다. 산 입구에서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그 다음 내려올 때는 올라갔던 길을 따라서 시속 4km로 걸었더니 총 얼마나 걸렸대요? 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산의 입구의 정상까지의 거리는, 산의 입구에서 정상까지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몇 킬로미터가 될까요? 이제 우리 방정식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산 입구에서 정상까지 거리를 구하려고 했었죠. 그 거리를 우리 모르니까 무엇으로 놓을까? x로 놓자라는 개념을 생각해내시면 되죠. 자, 요걸 이제 x로 놓고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세우시면 돼요. 산 이 입구에서 정상까지 거리를 x로 놓고 식을 세워보자 라는 거죠. 그럼 식은 어떻게 나올까? 우리 거리 속력 시간. 자, 우리 어렴풋이 문자에 관한 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보자 라는 거 기억했을 겁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거리 시간, 속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표로 이제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거리라는 것, 속력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표로 완성을 하면서 이 공식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뭐하니? 거참, 속이 어때? 시원하지? 거, 속, 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거는 거리, 속은 속력, 시는 시간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라는 것은 사실 속력 곱하기 몇이야? 시간이야.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 분의 거리고 시간이라는 건 속력분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셋 다 연결을 다 해놓으셔야지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속력이라는 녀석을 좀 쳐다보도록 할게요. 이 속력이라는 녀석은 뭘 얘기하냐? 자, 어떤 즉 빠르기를 얘기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뭐 자동차를 달렸을 때 빠르기, 사람이 뛰었을 때 빠르기, 걸었을 때 빠르기, 그죠? 자, 그럼 이제 빠르기는 다 다를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아버지 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단위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타면 이렇게 킬로미터 퍼, 원래는 이제 영어로 써 있었을 거야. 그치? 근데 선생님은 이제 한글로 시간이다 라고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요런 속력의 단위는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 빠르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풀어본다면, 얘는 얘들아 단위 시간 동안, 그 중에서도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 자, 요걸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내가 100킬로미터를 갔어요. 자, 요런 빠르기와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50킬로미터를 갔습니다. 자, 누가 더 빠른 거예요?
같은 시간에도 붕 하고 많이 간 게 빠른 거겠죠. 그래서 얘 자동차 이름을 A라고 했으니까 이 자동차 이름을 B라고 했으니까 A 자동차가 B 자동차보다 속력이 시속 100km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시간당 100km를 달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더 빠릅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1시간에 얘는 100km, 1시간에 50km 가는 빠르기로 가는구나. 자, 그러면 이어서 얘들아 A라는 자동차가 2시간 동안 달린 거리도 구할 수 있을까요? 있겠다. 왜? 같은 빠르기로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시간 동안은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곱하기 몇 하시면 돼? 2를 하면 되겠네. 그러면 거리에다가 뭘 체크했어? 2를 곱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거리가 아니라 즉 여기 속력에다가 1시간 동안 100km 간다라고 한 것에서 누구를? 시간을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간 거리가 나왔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2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 거리에 우리가 공식이 외워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 이 거리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나는 1시간에 달린 거리, 즉 이 속력이라는 것을 자 여기다 써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달렸습니까? 몇 시간 동안 달렸습니까? 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체크해서 곱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거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B자동차도 3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3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당연히 1시간 동안 50km를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빠르기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50 곱하기 3을 하면 몇 킬로미터를 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150km를 달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빠르기들을 좀 비교를 해봤어. 그랬더니 속력은 얘들아 시간도 나오고 거리도 나와. 단위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뭔가 하나의 이 속력의 단위를 맞춰주려면 여러분들이 2개의 단위를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 거리, 속력, 시간의 문제에서 속력의 단위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2개의 단위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보통 항상 단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체크를 하자? 속력을 좀 체크를 하자. 그래서 속력의 단위를 다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 얘가 시간으로 나온다면 분으로 체크된 걸 시간으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얘가 이제 분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보통 분이랑 같이 다니는 녀석은 미터야. 킬로미터보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된다. 얘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돼요? 1분간 간 거리를 미터로 체크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미터 퍼 분 이렇게 읽어주셔도 되고요. 얘는 분속 몇 미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셔도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속력의 단위를 맞춰주자라는 것. 얘가 분으로 나와 있으면 얘를 시간을 이제 분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그죠? 자, 만약에 킬로미터로 나왔다면 미터로 통일시켜 주시고, 뭔가의 단위들을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지만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됐지? 자, 그럼 이제 거리, 속력, 시간의 선생님이 그 공식에 관한 부분들은 좀 깔끔하게 다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자, 그 탄탄히 그죠? 그러니까 등산을 갔을 때 그 이야기들을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는 본격적으로 뭔가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분명히 산 입구에서 정상까지의 거리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거리 자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우리는 X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거리 자체를 X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했었고, 분명히 이 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X로 놨기 때문에 각각의 속력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의 속력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본다면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올라갔을 때의 속력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올라갔을 때의 속력은 자, 2km per 시 뭐 이렇게 시속 2km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의 속력도 따로 얘기를 해줬었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4km per 시 또는 시속 4km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을 줬냐 하면요. 문제 속에서 총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라고 했습니까? 1시간 30분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각각의 뭔가에 자, 식을 뽑아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식을 뽑는 과정들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조건들을 봤더니 자, 입구에서 정상까지 간 거리를 x라고 놨어요.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의 속력을 2라고 했고 내려왔을 때의 속력을 단위를 빼고 얘기한다면 이제 4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 걸리는 시간을 몇이라고 했습니까? 1시간 30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식은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요. 이 총 걸린 시간으로 식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의 시간이라는 것과 내려갔을 때의 시간이라는 것을 더해서 얼만큼 걸렸다? 1시간 그리고도 30분이 걸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식을 만드시면 되고요. 올라갔을 때 시간을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 속력과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도록 놔줍니다.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를 체크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올라갔을 때 속력 2. 자, 그 거리는 x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 내려왔을 때의 무엇을? 시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었잖아. 그러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같은 길이니까 속력은 4가 됐고 거리는 몇이 되었습니까? x가 되었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분명히 단위가 시속 몇 킬로미터이다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분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1과 1시간 30분은 60분의 30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1과 2분의 1이다 라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을 때 시간과 내려갔을 때 시간 그리고 총 걸린 시간들을 이렇게 식으로 연결했다라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나타낸다면 우리가 자 2분의 x, 4분의 x는 얘는 1과 2분의 1이야 얘들아. 그죠? 그래서 2분의 3이 됩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4를 싹 다 곱해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x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이제 선생님이 자세한 설명했으니까 식 풀고 x는 2가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입구에서 정상까지 거리는 2km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해결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 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 자, 시속 50km로 2시간 동안 간 거리는 50에다 2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100km이다라는 것 체크했고요. 자, 2시간 동안 100km를 갔을 때 속력은 거리 속력 시간이었습니다.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지. 시간분의 2분의 거리 100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되셨죠? 시속 50km를 100km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속력으로 이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거속 속력분의 거리 50분의 100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제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문제들을 좀 많이 만나보셔야 되거든요. 자, 개념 스마트 하나만 더 챙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속, 분속, 시속은 속력에 대한 시간의 기본 단위 초, 분, 시가 다를 뿐 결국 단위 시간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그 속력, 빠르기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빠르기다라고 얘기했잖아. 좀 빠르기가 좀 더 잘 받아들여지죠. 속력보다는. 자, 또한 같은 속력이라도 단위를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초속을 시속으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와, 엄청나게 바꿨네요. 자, 초속 10m다라고 했어. 그럼 1초에 10m 가는 속력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럼 1분에는 얼마큼 가겠습니까?
1분은 60초잖아. 그지? 그래서 60을 또 곱해서 여기다 600m 가는 속력이다 라고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1시간에는 얼만큼 갑니까? 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1분에 얘들아 600m야. 1시간은 또 몇 분이니? 60분이잖아. 그러면 또 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의 S를 여러분들이 줄이셔가지고 36km 가는 속력이다 라고 체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시속 36km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단위를 여러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지만 좀 응용 문제 푸실 때 헷갈리지 않게끔 잘 연결할 수 있겠지? 같은 방법으로 초속 20m는 시속 72km를 가는 즉 빠르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